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집을 사서 빚 5억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리치 커플입니다. 24년이 돼서 결혼 4년 차가 된 우리는 빚을 3억 8,200까지 줄였어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빚 갚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게다가 일도 하고 싶을 땐 하고 하기 싫을 땐 안 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저희는 꿈이 아주 큽니다. 빚도 갚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덜 쓰고 더 벌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좋은 날이 올 때까지 버티는 거죠. 덜 쓰기의 국룰은 집밥이잖아요. 저희는 주말에도 외식 안 하고 집밥을 먹는 편이에요. 오늘은 냉장고를 한번 뒤져보니까 엄마가 예전에 사준 소고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단백질 보충을 하면서 이 힘든 서울살이를 견디고 있습니다. 한 3시간 영상을 편집한 것 같은데? 여보? 3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서 저녁은 어머니께서 겉절이를 담그셨다고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김치랑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고구마만 먹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 생김치가 있는데 어떻게 밥을 안 뺏어 먹어요. 오늘도 남편에게 한 입만을 했습니다. 그거인데 스무디 갈기 시작했습니다. ABC. 다시 부지런히 스무디를 갈아 먹어보려고요. 남편이 건강한 거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좀 귀찮지만. 아무튼 당근은 집 앞에서 2,000원에 사왔고 사과는 2만원대에 주스용을 10kg를 샀었어요. 괜찮죠? 절약을 하게 되면 과일은 뭐 굳이 안 사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일을 사려고 하다가도 과일은 필수제가 아니다. 어차피 설탕 덩어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내돈내산은 잘 안 해요. 그래서 부족한 과일이나 채소는 주스용으로 저렴하게 사서 갈아서 먹는 편입니다. 오늘의 점심은 생선구이. 일요일 점심은 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생선들이 있었어요. 굴비는 엄마가 준 거고 갈치는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빨리 익으라고 생선을 휘적휘적 했더니 그 제일 맛있는 껍질이 막 다 날라붙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까워라. 밥 먹고 또 티타임과 함께 시그니엘에서 가져온 티예요. 밥 먹고 작업을 하려고 또 책상에 앉았어요. 이 티는 저번 주 호캉스 갔을 때 호텔에서 가져온 건데 이건 공짜니까 가져와도 되잖아요. 아줌마들이 공짜 밝히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거 진짜 이해 안 갔는데 살림을 해보니까 완전 이해 쌉 가능입니다. 모든 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집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런 삼각형 티는 카페에서 먹으면 5,800원, 6,200원 이런다니까요 요즘. 자, 이제 일을 끝내고 우리는 운동에 왔습니다. 새해에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해볼 거예요. 운동하고 나선 더 이상 이제 집에 냉장고 파먹을 게 없어서 장을 보러 왔습니다. 집에 남은 식재료를 생각하면서 무슨 음식을 할지 또 생각하면서 장을 봤어요. 겉절이가 있어서 수육하려고 앞다리를 샀고요. 소고기 묵국은 하고 싶었는데 국거리 소고기가 비싸서 패스했습니다. 앞다리살 수육을 먹을 겁니다. 886g에 11,070원. 어머니가 겉절이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삶아놓고 씻고 왔는데 아마 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찡얼찡얼이 아니라 당신만의 매력 진짜 재밌게 잘 해요 찍어요?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대화하자고요? 오빠가 멘트를 해야지 나 물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안 통해서야.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새로 생긴 카페를 갔어요. 여기 되게 유명하신 분이 또 만든 브랜드인데 명성대로 사람이 굉장히 많고 웨이팅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잘 팔린다. 근데 이 많은 직원들을 다 먹여 살린다는 게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이 당근라페 샌드위치가 11,800원이에요. 우리 셋이서 빵을 먹으러 왔는데 빵이랑 스프랑 커피 시켰거든요. 얼마냐면 64,700원. 밥 먹으러 온 거 아닌데 이거 빵 먹으러 온 건데 진짜 물가 미쳤죠. 원래 계획은 남편도 좀 사다 주려고 했는데 빵값이 너무 비싸서 안 사가기로 했습니다. 점심 때 돈을 많이 썼으니까 저녁은 다시 집밥을 먹으려고요. 어제 수육하고 남겨놓은 육수가 있는데 이것도 전 버리지 않아요. 이걸로 또 요리를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기국수를 할 수 있어요. 숙주만 집에 오는 길에 사왔고요. 고기국수를 만들 예정입니다. 분명 어제 수육이 남았는데 남편이 다 먹어버려서 고기가 한 덩이도 없길래 돼지고기 대신에 닭가슴살을 고명으로 얹기로 했습니다. 어제 남은 걸로 후다닥 만든 저녁. 과연 맛있을까? 궁금해요. 우리 남편이 저보다 잘하는 게 몇 개 안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과 깎기입니다. 사과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깎아요. 남편이 사과 깎고 당근 깎아서 줘가지고 제가 주스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AB 주스랑 함께 하루를 시작해보려고요. 이번 주는 저희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주여가지고 아침이 좀 여유로웠어요. 이렇게 회사 안 나가니까 너무 평온하고 좋은 거 있죠? 우아하게 아침도 먹을 수 있고요. 돈 많이 벌어서 이런 평화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고 싶네요.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또 일이 많아가지고 점심시간을 놓친 거예요. 재택근무의 아주 티끌만한 단점은 집에서 밥을 다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좀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점심은 어쩌지 하고 있었는데 일이 더 많은 저를 위해 남편이 휘리릭 밥을 해왔습니다. 과연 그 밥은 바로 무엇이냐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간장계란밥입니다. 약간 허접하지만 너무 좋아요. 밥을 못하겠다 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은 또 시켜 먹었을 수도 있는데 뭐라도 이렇게 해오니까 또 돈을 아낀 거잖아요. 아이고 기특해라. 오늘은 요 다짐육으로 카레를 할 거라서 나머지 재료들도 그냥 다져버릴 거예요. 잘 다져졌어. 원래 카레 할 때는 조금 더 두툼한 돼지고기를 써야 되는데 그냥 다짐육이 싸길래 사봤어요. 뭐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짐육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거에 어울리게 채소들도 다 갈아버렸거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레를 만들어서 저녁 집밥을 해 먹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먹을 생각으로 좀 많은 양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 다짐기를 꺼낸 참에 또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계란을 삶아가지고 에그마요를 좀 해놓으려고 해요. 아침에 빵에다가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양배추가 거의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이라서 얼른 구제했습니다. 맛있어야지 뭐 한강 간다는 뭐야? 아, 나 갈아서 그래. 왜 다진 고기랑은 카레 안 넣는지 알았어요. 노바시로 보여서 마지막에 버섯을 추가했는데 씹히긴 씹혀? 몰라. 참 카레가 아니라 무슨 그냥 된장국 같은 비주얼은 흡사. 왜 이렇게 묽어? 원래 카레는 그날은 좀 묽어. 이상하네. 그래서 나 지금 어떤 카레 먹자는 거야 이거. 아, 똑같아. 카레가 맛있어. 아 나 배고고 간다. 빨리 해. 맛있어. 맛있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 배고고 간다. 알았으니까. 저희 오늘 할 일을 마쳤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자려고 왔는데 코가 너무 맹맹하네요. 감기 얼마예요? 야, 광고 수익 배분이 10,000원이에요. 이번 달 지금. 우리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오길래 좀 기다리면 되나 보다 해서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안 돼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트위터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밥을 하도 해 먹어서 사기밥. 남편 카톡에 알림이 떴어요.
마켓컬리 첫 구매 15,000원 쿠폰을 준다고요. 2만원 이상만 사면 된대요. 아마 한 번도 안 산 사람한테만 오는 알람인 것 같던데 우리는 체리피커예요. 생크림 케이크 위에 체리만 쏙쏙 골라 먹는 것처럼 우리는 원하는 혜택만 쏙쏙 골라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컬리 덕분에 집밥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릇 빵. 오랜만에 이게 면도도 좀 하고 좀 그랬어. 잘했어, 좀 사람답게. 오늘은 5분 청소를 하는데 남편의 후줄근한 티셔츠를 갖다가 이야! 지금 5분을 닦고 있거든. 오늘 말을 돌려 또 다시. 하다가 오늘 먹는 음식은 어묵 우동. 이게 얼마냐? 10,000원 정도 했고 젓갈 대신에 냉이를 한번 넣어보려고요. 그럴 텐데.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오늘의 컬리의 은혜로 먹게 되는 한 끼입니다. 뜨거워. 아, 되게 어젯밤에 누가 봐도 뭔가. 그래 그때도 막 이거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유튜브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성장을 하고 있는 건가 의문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1년 전 저희 글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허접했던 내 자신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위안을 좀 삼곤 해요. 그리고 오늘은 알뜰폰을 신청했습니다. 제 절약 인생은 알뜰폰을 쓰기 전과 후로 갈립니다. 알뜰폰 요금제 할인 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알뜰폰으로 갈아타려고요. 지금은 4,400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4,800원짜리 요금제로 변경했습니다. 같은 조건을 KT나 다른 통신사를 이용한다면 한 달에 5만 원씩 절약하는 꼴이더라고요. 1년이면 60만 원이고 둘이면 120만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뜰폰은 무조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유튜브 대본을 쓰는데요. 그건 그렇고 또 저녁 먹을 시간인데 분명 오늘 맛있는 걸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치킨이 땡겨요. 며칠 전부터 허니콤보 먹고 싶다는 남편 말이 떠올라서 한 5번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치킨을 시켰습니다. 우리 신난 거요. 신나? 우리가 쓰는 배달 앱은 땡겨요라고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데 결제를 서울페이로 할 수 있어서 7%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일 룰렛을 돌릴 수 있는데 이날 1,000원 할인 쿠폰이 나와서 배달비도 1,000원 아꼈어요. 나는 나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평소에 이제 개착하게 살아야 돼. 치킨이 땡길 땐 땡겨요. 다음 날도 아침을 아주 야무지게 챙겨 먹고 오늘은 병원 투어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어요. 절약도 좋은데 예쁜 할머니로 늙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원리는 욕심이 많대요. 육각형 인간이라고 뭐든 잘하고 싶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쪽에 기미가 조금 생겼는데 그게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미루다가 피부과에 갔어요. 처음 하는 레이저 시술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피부과에 진짜 많다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34년생 할머니가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90세에도 피부 관리 하는데 31살인 나는 뭐 하는 건가. 저도 관리하면서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외모도 자신감을 기르는데 한몫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약하면서 외모에는 최소한으로 신경 쓰면서 살고 있지만 등한시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비인후과도 들렸어요. 또 감기가 왔거든요. 빨리 나으라고 빵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빵이 또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꼭 얼마 안 하는데 봉투 돈 주고 사기 싫어서 손에 힘을 꼭 주고 갑니다.
내가 병원 다니는 건 너무 귀찮은데 일부러 이비인후과를 갔어 여보. 왜 갔지요? 자연스럽게 좀 너무 해줘요. 인터뷰하는 건데 왜요? 해야지. 왜 갔을까? 그냥 제가 곧 있으면 이제 또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야 돼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 코맹맹이 목소리가 나오면 다 꼴보기 싫다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나한테 비염 있냐 충농증 있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코가 맹맹하면 얼마나 듣기가 싫겠어요. 그래서 빨리 나와서 영상 녹음하려고 내가 병원에 갔습니다. 어때요? 그 차이 없는데 나는. 코맹맹이 소리가 나잖아 지금. 오늘의 점심은 Help Yourself입니다. 저는 아메리칸 런치, 이 당시는 코리안 런치. 어머니가 이제 과메기를 주셨거든요. 점심은 각자 원하는 대로 먹었어요. 저는 빵을 먹고 싶어서 먹었고 남편은 어제 어머님이 과메기를 주셔가지고 과메기를 먹었습니다. 전 과메기 조금 맛없어요. 과메기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굳이 비릿함을 참고 먹는 건 모르겠다. 전 베이글 먹을게요. 점심 먹고는 각자 또 일을 했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또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또 괜히 몸을 쓰고 싶어요. 살림을 하고 싶고 막 저녁을 맛있는 걸 막 해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저녁을 맛있게 해먹었습니다. 적인 사실은 카레를 엊그제 저녁에 했으니까 오늘까지 먹고 냉장고에 넣어놔 있는데 힝 속상해. 오늘 절약은 대실패입니다. 겨울이라고 너무 믿었나 봐요. 카레가 다 상해버렸습니다. 속상해.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오늘 저녁을 다시 맛있게 해먹어 보려고요. 오늘은 솥밥을 할 건데 아니 물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는 거야. 진짜 조심성이 1도 없는 애 같아요. 진짜. 아무튼 콩나물 솥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엔 된장국도 끓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정신사나운 이유는 화구를 3개 쓸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콩나물 솥밥하고 같이 먹으려고 남은 다진 고기를 간장 양념 해가지고 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들려요. 준비했어? 냉이 어머니가 주셨어요. 다음 소금으로 그다음에 위에 맛있는 고기 고명을 올리고 당신 고기는 콩나물 좀 줘요. 콩나물을 완벽하게 투하하는 오호 오늘의 솥밥이에요. 어때요? 네, 좋아요. 맛있겠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 내가 대통령실과 진짜 별거 안 들어갔는데 콩나물 솥밥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다짐 육이 4,000원짜리 사가지고 그 절반밖에 안 쓰니까 2,000원. 콩나물 1,000원대에 사가지고 한 3,000원, 4,000원으로 만든 집밥이잖아요. 근데 진짜 강추합니다. 세상에나 이거 저 내일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다면서 남편이 또 완밥 했잖아요. 한 솥밥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조신하다. 오늘은 마늘을 까야 하는데 제가 릴스 만들어 바빠서 남편이 먼저 이렇게 까고 있네요. 내가 돈 많이 벌어오면 되잖아, 그지? 우리 남편의 오랜 꿈은 백수예요. 남편은 진짜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있으면 막 춤도 추고 에너지가 확 충전되는 느낌이고 밖에 나가면 점점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마늘 까야 하는데 저는 콘텐츠 만드느라 바빠서 남편이 전담해서 마늘을 까기로 했어요. 저는 좀 더 밖으로 나돌면서 돈 버는 게 좋으니까 돈 벌려고요. 그래 민족 마늘로 뭐 해줄까요? 뭐 요리 넣어야지. 뭔 요리요? 마늘 치킨. 이번 주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평소보다 식비를 조금은 더 많이 쓴 것 같지만 그래도 매 순간 덜 쓰려고 노력했고 더 벌려고 노력했던 일주일입니다. 반복되고 어쩌면 지루한 일상들이지만 이 일상들이 쌓이고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면 어느새 좋은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우린 될 때까지 할 거거든요. 저희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